누구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싶다면 인생을 제대로 설계해야 됩니다. 저는 10년 동안 생산성에 미쳐 있는 사람입니다. 온갖 자기계발책, 강의, 시스템 다 찾아봤고 적용해봤습니다. 그러다가 저만의 체계가 잡혔고 그걸 시스템화해서 공유해봤는데 지금까지 10,000명 넘는 분이 찾아주셨고 반응도 정말 좋습니다. 오늘은 누구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성과를 낼 수 있는 6단계 전략을 알려드릴 거예요. 이 영상을 보고 나면 여러분이 목표를 세우고 실행하는 방식이 앞으로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먼저 이것부터 얘기하겠습니다. 똑같이 하루 8시간을 써요. 근데 어떤 사람은 1년 만에 확 성장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3년이 지나도 제자리입니다. 이건 노력의 차이가 아닙니다. 설계의 차이예요. 빠르게 성장하는 사람들은요 같은 노력을 해도 더 빠르게 성장합니다. 왜냐면 그 노력이 낭비가 되지 않거든요. 자기가 원하는 성공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을 먼저 설계하고 그 길 위에서만 움직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방향도 모른 채 의지만 가지고 일단 달리기 시작합니다. 주어지는 일 열심히 쳐내고 갑자기 꽂혀서 목표 여러 개 세우고 이것저것 열심히 하지만 갑자기 헛수고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대체 왜 그럴까요? 제가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할 일 관리를 잘해야 된다. 목표를 세우고 달성해라. 루틴을 만들어서 꾸준히 해라.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순서가 틀렸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할 일 관리, 목표 세우기, 프로젝트 관리부터 시작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무작정 세운 목표, 프로젝트, 할 일들이 사실 여러분의 인생에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목표를 달성할 의지는 안 생기고 할 일은 더 쌓이고 루틴은 3일 만에 무너집니다. 그리고 결국 나는 의지가 약한가 봐. 이런 식으로 자책하게 돼요. 이건 의지 문제가 아닙니다. 인생 설계가 안 된 거예요. 이거는 순서만 조금 바꿔주면 아주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빠르게 성장하는 사람들은요, 할 일을 먼저 나열하지 않습니다. 방향을 먼저 잡아요. 여러분도 인생의 방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방향은 어디서 나오냐면요. 바로 내가 진심으로 케어하는 인생의 영역에서 나옵니다. 여러분이 성장하고 싶고 계속 종사하고 싶고 시간과 에너지를 쏟을 가치가 있다고 느끼는 인생의 주요 영역, 즉 건강이나 커리어, 관계, 돈, 학습, 취미 같은 것들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단계를 건너뜁니다. 그냥 바로 이번 달 목표는 책 5권 읽기. 이런 식으로 목표를 세우는 것부터 시작해요. 그러면 잠깐만요. 그 책은 인생의 어떤 영역을 성장시키기 위한 걸까요? 왜 5권일까요? 그게 달성되면 여러분은 어떻게 변할까요? 이런 질문에 답할 수 없다면 그 목표는 사실상 달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성장은 조금 하겠죠. 근데 비효율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할 일, 목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영역부터 시작해서 그 아래로 차근차근 내려가야 됩니다. 이제부터 그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각 순서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전략들을 알려드릴 거예요. 앞으로 알려드리는 내용 하나하나가 정말 인생을 바꿀 만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이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요 영역을 정의하세요. 그리고 이 영역들은요, 여러분이 평생 성장하려고 노력하는 영역이어야 됩니다. 일시적인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들이요. 일단 생각나는 대로 다 적어보세요. 건강, 커리어, 관계, 부업, 취미, 공부 과목, 언어, 이런 것들이요. 그리고 지금 당장 신경 쓰고 싶은 것들, 앞으로 성장하고 싶은 것들, 내 인생의 중요한 것들, 이것만 남기세요. 이 영역들이 왜 중요하냐면요. 앞으로 세울 목표들이 전부 여기서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역이 명확해야 목표도 우선 순위도 명확해집니다. 그럼 영역을 세웠으면요. 이제 각 영역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변하고 싶은지를 정의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두 번째 단계, 목표입니다. 목표를 세우기 전에 중요한 거 알려드릴게요. 목표는 막 세우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책 10권 읽기라던가 운동 열심히 하기, 이런 식으로 목표를 세우면 안 돼요. 목표는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상태가 되는 것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영역을 세웠잖아요. 그 영역에서 달성하고 싶은 상태를 정의하세요. 그게 이제 여러분의 진짜 목표입니다. 이렇게만 돼도 여러분은 인생의 명확한 방향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제대로 목표 세우기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3개의 함정이 있어요. 이 3개의 함정을 알려드릴게요. 물론 그 함정을 피하는 방법까지 같이 알려드릴게요. 그럼 장담하는데 여러분은 누구보다 빠르게 목표를 달성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함정은 목표를 너무 많이 세우는 거예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그럼 결국 다 흐지부지 돼요. 시간과 자원은 한정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기 워렌 버핏의 5-25 법칙을 적용해야 됩니다. 이거 진짜 간단하지만 정말 효과적입니다. 워렌 버핏이 자신의 조종사에게 해준 조언인데요. 먼저 달성하고 싶은 목표 25가지를 나열하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가장 중요한 5개만 골라서 집중하라고 했어요. 그럼 나머지 20개는 어떻게 하냐고요? 버핏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나머지 20개는 당신이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진짜 중요한 5개로부터 당신의 에너지를 빼앗아 가기 때문이다. 이게 핵심이에요.
목표는 5개 이하로 제한하세요. 너무 많으면 에너지가 분산됩니다. 목표의 두 번째 함정은 추상적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목표를 바라보는 관점이 송두리째 바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설명할게요. 여러분의 영역 중 하나가 마케팅이어서 마케팅 전문가 되기를 목표로 세웠어요. 근데 이거 좋은 목표일까요? 아닙니다. 마케팅 전문가의 정의는 뭘까요? 여러분이 마케팅 전문가에 가까워지고 있는지는 어떻게 할까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이게 왜 문제냐면 목표 달성은 사실 개선의 과정이거든요. 원하는 상태를 향해서 끊임없이 개선해 나가면서 그 목표에 가깝게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목표가 추상적이면요,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측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측정이 안 되면요, 뭘 개선해야 되는지 모르죠. 개선점을 모르면요, 성장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추상적인 목표는 애초에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대체 목표를 어떻게 세우라는 건데, 스마트 프레임워크를 쓰시면 됩니다. 먼저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정확히 무엇을 달성할 것인지, 그리고 측정 가능해야 합니다. 어떻게 목표를 수치화해서 측정할 것인지, 그리고 달성 가능한지,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네 번째, 관련성. 내 영역과 연결되는가, 즉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목표인가. 마지막으로 기한, 언제까지 목표를 달성할 것인가. 이 5개를 전부 충족시키는 목표가 최고의 목표가 됩니다. 아까 마케팅 전문가를 예시로 다시 해볼게요. 12월 31일까지 실제 광고 캠페인 3개 직접 진행해서 광고비 대비 수익률 300% 이상 달성해보기. 이렇게 하면요, 달성 여부가 명확해집니다. 측정도 가능해요. 그리고 내가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알 수도 있어요. 이게 진짜 목표입니다. 세 번째 함정은요, 목표를 너무 비현실적으로 세운다는 거예요. 물론 마음에 불을 지피는 그런 큰 목표를 가지는 건 괜찮습니다. 오히려 좋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목표 달성이 너무 오래 걸리면 쉽게 포기해버린다는 겁니다. 성취감이 없거든요. 생각해보세요. 5년 뒤에나 달성할 수 있는 목표를 세웠어요. 근데 3개월이 지나도 변화가 보이지 않습니다. 6개월이 지나도 가까워지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 이거 안 되나 보다 하고 그냥 포기해버립니다. 그럼 과연 얼마가 적당할까요? 90일을 추천합니다. 왜 90일이냐고요? 연구에 따르면요, 사람이 집중력을 유지하면서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최적의 기간이 3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3개월 안에 달성할 수 있는 목표를 세우세요. 큰 목표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 큰 목표를 90일 단위로 쪼개세요. 이렇게 쪼개면요, 여러분은 이제 3개월마다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달성에 실패하더라도 3개월마다 뭘 다르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개선해 볼 수 있죠. 이제 어떻게 목표를 달성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게 바로 다음 단계, 프로젝트입니다. 이제 좀 더 큰 단위의 실행 계획이 필요합니다. 2개 이상의 실행 단계가 필요한 모든 것, 그게 프로젝트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새로운 부업 만들기 프로젝트, 유튜브 채널 만들기 프로젝트, 이런 식인 거예요. 목표만 세워놓으면 뭐가 문제냐면 좌절만 커집니다. 왜냐하면 실행 단위가 없으니까요. 목표를 정했다면 실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실행의 큰 단위가 프로젝트예요. 프로젝트가 생겼으면요, 이제 그걸 더 작은 단위로 나눠야 됩니다. 이제 바로 4단계, 할 일입니다. 프로젝트는 결국 할 일의 조합이에요. 그러니까 프로젝트를 세웠다면 하나하나 빠르게 실행할 수 있는 할 일로 나눠야 됩니다. 근데 할 일을 미루는 분들이 많죠? 할 일도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 알아두시면 앞으로 여러분이 계획을 세울 때 완전히 바뀌게 되실 거예요. 할 일은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해야 됩니다. 콘텐츠 만들기가 아니라 유튜브 썸네일 3개 시합 만들기, 이런 식으로요. 할 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체크리스트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기한을 정하세요. 기한이 없으면 계속 미루게 됩니다. 두 번째, 단일 행동이어야 돼요. 자료 조사하고 정리해서 발표 자료 만들기, 이런 식으로 여러 행동이 섞여 있으면 사실상 하나의 프로젝트로 봐야 됩니다. 이거 자체를 하나의 할 일로 보면은 부담돼서 시작하기가 어려워요. 세 번째, 동사로 시작하세요. 명사만 써놓으면 뭘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3가지만 지켜도 미루지 않고 바로 시작할 수 있는 할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여기서 또 할 일을 쳐내는 2가지 중요한 전략을 또 알려드릴게요. 먼저 2분 규칙입니다. 할 일이 2분 이내에 끝난다면 당장 하세요. 나중으로 미루는 것 자체가 에너지 낭비예요. 이메일 답장 보내기나 자료 링크 정리하기, 이런 것들이요. 두 번째로 에너지 매칭입니다. 할 일마다 필요한 에너지 레벨이 달라요. 창의적인 작업은 에너지가 많이 들고요, 단순 반복 작업은 에너지가 적게 듭니다. 그러니까 높은 에너지가 드는 할 일들은 시간을 여유롭게 둬서 계획을 짜시고, 낮은 에너지가 드는 반복 업무 같은 것들은 하나로 묶어서 한 번에 처리를 하세요. 이렇게 하면요, 같은 시간을 써도 훨씬 더 집중하면서 더 많은 밀도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성공으로 가는 가장 빠른 계획이 생긴 거예요. 영역부터 시작해서 목표, 프로젝트, 할 일, 이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끝낸 일이 어떤 프로젝트의 일부이고 어떤 목표를 향해 가고 있고 결국 어떤 인생의 영역을 높이고 있는지 이 전체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할 일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동기부여도 될 수밖에 없죠. 근데 이게 끝일까요? 프로젝트와 할 일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같은 일을 반복해서 해야 되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게 바로 5번째 단계, 루틴입니다. 루틴은 목표를 위해서 반복해서 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루틴을 만들어도 작심삼일로 끝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은 원래 생활 패턴이 있는데 그걸 갑자기 송두리째 바꿔버리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갑자기 매일 독서 1시간, 운동 1시간, 글쓰기 1시간 이렇게 추가를 하면요. 지속할 수 있을까요? 웬만한 의지가 아니면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루틴은요. 기존 생활 패턴에 조금씩 더해가야 됩니다. 여기서 제임스 클리어의 습관 쌓기 전략을 써야 됩니다. 공식은 이거예요. 기존 습관을 한 후에 새로운 습관을 한다. 예를 들어 볼게요. 아침 커피를 마신 후에 30분 독서를 한다. 토요일 아침 식사 후에 이번 주 읽은 내용을 정리한다. 이렇게 하면요. 새로운 루틴이 이미 습관이 된 행동에 붙어서 따라오게 됩니다. 그러면 지속하기가 훨씬 수월해져요. 그래서 익숙해지면 여기서 시간을 늘리거나 하나씩 붙여나가면 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회고. 사실 이게 성공한 사람들은 무조건 하는 단계입니다. 회고가 정말 중요해요. 하지만 대부분 하지 않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과 실패하는 사람들의 차이가 뭘까요? 실패했을 때 똑같은 방법을 고집해서 계속하면은 실패할 확률이 큽니다. 근데 실패했을 때 어디가 잘못됐는지 분석하고 수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성공합니다. 여기서 미군이 사용하는 AAR 방법을 한번 써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딱 4가지만 질문하면 돼요. 무엇을 달성하려고 했는가? 실제로 무엇이 일어났는가?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하루, 일주일, 한 달, 1년 단위로 반복해보세요. 목표가 너무 컸나? 프로젝트가 비현실적이었나? 루틴이 내 라이프 스타일과 맞지 않았나? 이걸 돌아보고 수정하는 사람들이 결국 성공합니다. 이렇게 여러 회고를 거쳐서 다듬어지는 것이 여러분의 진짜 인생 시스템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빠르게 성장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움직입니다. 먼저 인생의 주요 영역을 정하고요. 그 영역에서 되고 싶은 상태, 목표를 설정합니다. 그리고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 해야 되는 큰 프로젝트들을 설정을 해요. 그리고 그 프로젝트들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작은 할 일 단위로 쪼갭니다. 그리고 그 외에 반복해서 해야 되는 일들은 루틴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행을 하고 이 시스템이 과연 자신한테 맞는지 회고를 하고 개선을 합니다. 이렇게만 하면은 여러분이 이제 오늘 하는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더 이상 의미 없는 할 일이 아니라 여러분이 원하는 사람이 되기 위한 한 걸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좋아, 이 시스템은 이해했어. 근데 이것들을 어떻게 관리하지? 저와 제 고객님들은 모두 노션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궁금하시면 제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은 꼭 노션을 쓸 필요는 없고요. 이 원리만 알고 있다면 공책이든 노션이든 엑셀이든 편한 방법으로 여러분만의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실 수 있습니다. 지금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여러분의 성장을 도울 수 있는 유익한 콘텐츠들을 꾸준히 올려보겠습니다.